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1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0.7%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1.1%의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은 심리적으로 기준선이 될 수 있었던 1000포인트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30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10월 초와 다르게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카카오 관련주,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인터넷 관련주의 네이버까지 오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 SDI를 비롯해서 많은 2차원지 소재 기업들까지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고 펄어비스하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게임즈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I와 마찬가지로 2차원지 소재 기업들도 물론 오전장에 비해서는 많은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부분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지난 10월 15일인가요? 이때를 제외한다면 최근 한 달 구간 내에서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양호했던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거래대금을 봤을 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15조, 14조, 12조 9천, 15조 이 정도의 규모를 유지했다면 지금은 많아야 12조, 오늘은 10조가 채 되지 않네요. 그래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많은 투자 주체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고, 그리고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나왔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4거래일 연속으로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는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확실히 수급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카카오뱅크, 오늘까지 기간에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삼성 SDI,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70만원대를 안정적으로 회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HMM, 삼성 SDI, 네이버, 넷마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기관은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브, NC소프트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외국인하고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어서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나스닥은 0.8%의 상승이 나오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3%의 상승이 나오면서 21선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약보합을 보여주면서 어제 유일하게 3대 지수 내에서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21선 위에서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기술주가 포진해 있었던 나스닥의 강한 상승 때문에 국내 시장도 성장주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이런 쪽에서 오늘 약세의 모습이 나왔는데 어떤 특정한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시장도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좀 쉬어갔던 하루였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면서 국내 시장도 지난 10월 초처럼 걱정이 되었던 그런 시점은 조금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촬영 시점에 코스피가 약 0.7%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하락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지수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거겠지만 또 횡보를 할지 아니면 조정을 보여줬다가 다시 상승할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지 않고 또 최근에 저점 대비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일시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는 것은 염두를 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특별했던 이슈가 있었다던가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볼 만한 이슈 그 두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코스피 코스닥 하락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어제 주식시장이 종료가 되고 나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을 목표하겠다. 이 방안이 확정이 되었고 그 때문에 어제 시간을 거래하고 오늘 장 초반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많은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장에는 조금 약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가 한 달 전이었나요? 그 당시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뒤에 조금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컨텐츠 쪽, 그리고 원전, 여러가지 에너지 관련주들 그쪽으로 이슈가 붙으면서 그 때문에 수급도 조금은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주, 이 정부 정책주라는 것은 시대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가 과거 9월달에 비해서 10월달로 갈수록 조금은 이슈가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간헐적으로 이슈가 또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한 번씩 주가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유니드, 그리고 캠트로스, 후성, 휴캠스, 그리고 오늘 조금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그린케미칼. 물론 종목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이 탄소 중립은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쪽도 대표적인 성장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업종들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성장성을 겸비하고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지난 9월달에 비해 내용이 조금 조용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새로운 재료와 함께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성장성을 겸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5년 뒤 10년 뒤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은행주처럼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장기 투자에 가깝다면 항상 그 기업이 속한 업종, 이 업종이 성장성을 겸비하고 있는지 항상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장기 투자의 결정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조금 미루어졌었던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번 달 말에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고 최근에 카카오의 주가가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낙폭이 강했었고 또 충분히 지금 바닥권을 다졌던 만큼 이 카카오페이의 흥행에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의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된 시점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하락권에서 카카오페이 상장 계획을 잡았다면 경우에 따라 카카오의 주가도 그렇게 도움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반등하는 추세, 그리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시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 그 시기로 하여금 다시 카카오페이의 상장 시기를 잡았던 만큼 한번 이런 부분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하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주가가 3100포인트에서 2900까지 다이렉트로 200포인트가 빠졌을 때 주식을 내가 왜 했을까? 그리고 언제쯤 좋아질까? 이제 주식시장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드카라고 들어보셨나요?
증시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사이드카라고 해서 개별 종목이 10% 이상의 등락이 나오면 VI가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도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3월 달에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코스피에 속한 모든 종목들의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이드카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가 5% 이상의 낙폭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우량한 기업, 삼성전자라고 해도 10% 가까운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그런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지금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 사이드카가 걸리는 상황도 올 것이고, 또 지난 9월달과 10월처럼 단기간에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하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을 시장 탓하기보다는 원래 시장이 이런 곳이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시장의 오종의 분위기에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막상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이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었을 때 이 시점에 필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급락장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락에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했을 때, 그때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즉 대외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함이 없었고 충분히 주가도 우상향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서 대외 변수로 인해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면 다시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는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지 못했었고 이미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런 경우에서 시장의 대외 변수에 의해서 주가의 급락이 나오고 다시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는 조금 전 예시와가 다르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전지 산업이 이런 쪽에 속했었죠. 기업의 펀더멘털이 양호했던 상황에서 대외 변수에 의해 주가가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처럼 상승장에서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었고, 반대로 반도체가 사실 업황 자체가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옴에 따라서, 또 지금처럼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2차전지에 비해서 그렇게 큰 반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는 이 하락의 질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어서 하락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탈은 상관이 없는데 단지 대외 변수에 의해서 하락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올지 혹은 조금 더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제 걱정과 다르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펼쳐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